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 정보 수집 분야 2대 산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테크 하면 양대 산맥이 있죠.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이것이 다른 어떠한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양대 산맥이죠.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자, 첫 번째로 서양인에게는 주식이 더 쉽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서양에서 발달해 있고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상업주의, 이렇게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된 서양에서는 주식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그 경제를 주름 잡고 있는 부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로 주식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부동산이 더 쉽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양인들은 이렇게 농업 위주의 생활을 했고 가족 중심주의의 그 정착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나 집 이런 데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생일 선물을 주식으로 주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생일 선물로 뭐 돌반지를 준다거나 이런 것을, 주식을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주식을 선물로 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제 서양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그 부자를 하는데 롤 모델이 될 수 있지만, 동양에서는 주로 이제 땅을 가진 지주들, 또 이렇게 고관 대작들, 기와집 짓고 있는 이렇게 대골 같은, 궁궐 같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넓은 농토 소작인들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자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동양에서 부자라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렇게 되고, 서양에서 부자라 그러면 주식, 주식에 나오는 주식의 배당금이나 주식의 차익, 이런 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부자의 상징이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만든 주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요. 동양에서는 부자라 그러면 이제 넓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지금은 조금씩 많이 변하고 있지만은 예전부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 소출, 또 그 지주로서의 임대료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의 상징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부자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넓은 농토를 가지고, 넓은 또 토지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이렇게 집, 또 토지, 이런 부동산들이 부의 상징으로 돼 있고, 우리한테 훨씬 더 우리한테 만족감을 더 주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주식을 많이 하고 주식 차익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배당금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기쁨을 주지만은, 실은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큰 빌딩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월세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동양인 사고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렇게 뭐 집값이 막 갑자기 폭락해서 막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거나, 주식처럼 이렇게 막 경기에 의해서 주식대로 막 이렇게 폭락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동양인들에게는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재테크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또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이렇게 경기 순환 또 화폐의 그 물량의 통화량의 양적 완화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서로 또 오가면서, 어떤 때는 부동산을, 어떤 때는 주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그런 재테크 기법도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고수가 됐을 때 익혀 나가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돈에 대한 개념이나 재산 증식의 기본 시작점은 어느 정도 순간에 이를 때까지는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발전 속도가 느리든 더디든 간에 안정성을 고려를 한다면 부동산이죠. 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에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오래 가지고
되고 있으면 부동산은 결국은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또 이렇게 잘못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고 폭락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주식이 오르고 내리락 하면서 또 마음이 움직여서 쉽게 이렇게 처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또 처분해서 다 날려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돈 버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예가, 전체 주식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죠. 없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소수죠, 보면. 그리고 또 성공 사례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또 소개되긴 하나, 굉장히 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떤 아파트나 이런데 거기 뭐 큰 대단지 아파트에 뭐 4천 세대, 5천 세대, 만 세대가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만 세대 모두가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모두 다 부자가 되잖아요. 모두가 거기에 팔고 어디로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분양 받아서 들어가서 5년, 10년을 살고 나면 거기 4천 세대, 5천 세대가 모두가 부자가 돼 있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2억, 3억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강남의 아파트들 뭐 10억, 20억, 30억 되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얼마 전에 뉴스 봐보니까 2억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24억이 돼 있다고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부동산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수익이 속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이런 안정적인 재산 증식의 이게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한국인에 있어서는 한국인은 부동산이 무조건 먼저죠. 그래서 우선 내 집 장만 먼저 하고 나야지 모든 경제 활동이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이 없게 되면 항시 월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재산이 잘 모아지지가 않지요. 그러나 일단은 내 집을 장만하고 나면 그 내 집이 이제 내가 직접 산 집이든 아니면 전셋집을 갖고 얻어간 집이든 간에 월세를 내지 않게 되면 돈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요즘은 또 이렇게 전세 대출,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또 알려드릴 텐데 전세 대출금 받기도 굉장히 쉽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집세 걱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 앞으로 재산을 모아가는 이런데 굉장한 유리한 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내가 집을 갖고 있게 되면 내가 그 집에서 안 살 때는 그 집을 갖다 임대함으로 인해서 임대 수익이 발생될 수가 있고, 더구나 상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의 그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요즘은 이제 그 주택연금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전에 한 뭐 3억 4억 주고 2, 3억 주고 샀던 지금 집들이 지금 올라서 뭐 20억, 지금 강남에 뭐 30억 이렇게 아파트가 돼 있는데 근데 내가 그 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팔 수는 없지만은 이미 그 2억 주고 산 집이 20억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시가 20억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영모기지라 그러죠. 그래서 20억을 담보로 하고 내가 그 중에서 뭐 70% 80% 정도 뭐 12, 3억, 15억까지도 이렇게 연금으로 받아서 내가 사용을 하고 노후에 이것이 이제 어차피 내가 만약 일상을 하직하고 날 때는 그 집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무조건 이 부동산 집안 내 집 장만이 제일 먼저죠. 물론 이제 투자용 부동산도 이제 이렇게 상가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내 집 장만.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살 수 없으면 전세로라도 이렇게 사서 먼저 내가 편안한 내 거처가 고정돼 있는 것이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제 쉬워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정보 수집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전세 자금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알아낼 수 있고, 또 이렇게 내 집값이 얼마나 이렇게 움직이고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앞으로 또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이게 내가 부동산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부동산이나 주식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어떤 걸 먼저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부동산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먼저 하고, 부동산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라든가나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의 변화로 인해서 주식으로 옮겨가야 할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정착지는 부동산이어야 한다라고. 얼마 전에도 이제 굉장히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직 택시 기사가 이렇게 그 25년 정도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또 TV 인터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걸 봤는데, 그 58년 개띠시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가난해서 이렇게 반지하에서 보증금 50만 원의 반지하에서 이렇게 신혼 생활을 시작했던 그 택시 기사인데,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약 한 3배 정도로 불어져 있으면 그때 처분을 하고, 그 처분된 돈을 갖고 또 주식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또 다시 돈을 또 조금씩 버는 돈을 모아가지고 또 주식을 해서 주식을 또 한 5, 6년 해가지고 또 그 자기 매입한 가격이 한 3배 정도로 주식이 오르면 그것을 다시 처분해서 다시 이렇게 또 부동산을 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이다. 한국인들은 이 말을 명심하고 내가 결론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인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